내가 만만하냐? 옛날에는 누군가가 나를 만만하게 대하면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내가 정해놓은 그 룰을 벗어나면 너하고 나는 영원한 결별이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게 명확하고 거대할수록 내가 수용할 수 없는 내 모습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최근에 알았어요. 그건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강연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영상이 한 300~400개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 강연을 거의 잘 안 봐요. 안 보게 돼요. 특별히 화면은 더 안 봐요. 제 얼굴을 잘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남들은, 여러분 중에는 김창옥 TV 강연 꽤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처음 보면 되게 친근하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나는 이 사람 처음 본 사람인데 내가 전에 사귀었던 여잔가? 근데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근데 그 느낌이 연예인 보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오랫동안 알았던 어떤 뭐 교회 오빠나 뭐 동네 뭐 동생이나 뭐 친구 같은 뭐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하는데 저는 모르니까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내 강의는 안 볼까? 그러다가 최근에 그 이유를 찾아낸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 기준이 되게 좀 이렇게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지점이 되게 좀 선명한 인간인 것 같아요. 제가. 그게 되게 까다롭고 선명하고. 근데 그 기준에 지금 현재 나의 이 강연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다가 제 옛날 과거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갔는데 명품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때 이제 음대생들은 주로 대학생인데도 프랑스 똥을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똥 그 루이비통 가방에다가 악보를 넣고 다녀요. 모차르트 막 베토벤 영어로 된 거. 다 예고 나온 애들이 많으니까 돈도 많고. 근데 저는 공고 나왔잖아요. 제 가방에선 도라이바하고 인두 같은 게 나왔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음악대학도 너무 급격스럽게 들어왔어. 5개월 하고. 그러니까 저는 피아노를 뭐 모차르트, 베토벤, 뭐 슈만 이런 거 치는 게 아니라 바이엘이라는 걸 쳤어요. 그 바이엘이라는 게 뭐냐면 피아노 처음 입문할 때 애들이 치는 건데 이제 표지에 뭐 영어로 바이엘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너구리하고 다람쥐가 나와요. 왜냐면 이제 초등학생용이니까. 그래서 이제 너구리하고 다람쥐가 둘이 친구인데 토끼도 나오나? 그래가지고 걔네가 이제 팔분음표 같은 거 들고 미끄럼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예. 그리고 한글로 바이엘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자존심이 세고 눈은 있는데 내 현조는 너무 떨어지는 거야. 애들은 명품 가방에 영어로 된 간지나는 악보 엄청 어려운 거 들고 다니고 저는 이제 그때 애들한테 지기 싫더라고요. 서울 애들한테. 제가 이제 지방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별명도 제주도 아저씨였어요. 제주도 아저씨가 왔는데 25살. 그러니까 4학년 여자애들보다 나이가 많아요. 뭐 그러니까 나이도 많죠. 그리고 음대에서 유일한 해병대 출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걸로 이제 이것들 기를 죽여야지. 그래가지고 남대문에 가가지고 미군 군복을 샀어요. 그 공군들이 조종할 때 입는 지퍼 이렇게 달린 위아래로 한 벌짜리 옷. 그리고 워카도 미군 워카 중고로 사고 가방은 완전 무장 미군 가방.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빵모자인데 베르모처럼 쓰고 다녔고 동기 여자애들은 오빠는 언제 제대하냐고 맨날 물어봤어요. 오빠는 왜 제대는 안 하냐? 그리고 학교에 왜 군복을 입고 오냐? 대학에 그렇게 다닌 거예요. 항상 이렇게 힘 들어가고
어린 돈 많은 서울 애들한테 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는 돈도 없고 지방에서 왔고 너무 늦게 시작했고 헝그리 정신으로 왔는데 와보니까 개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항상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뭘 할 때든. 그리고 그러니까 시간이 돌아보니까 그때가 너무 창피해. 연애도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MT 갔을 때 이제 성악과 동기애가 오빠 저 되게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 번호 그때 삐삐였거든요. 삐삐하고 시티폰 아세요? 나이 잡순 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네요. 그 시티폰이라고 그 부스 근처에서만 되는 준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번호를 줬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 너무 그렇게 호감 표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잘 지내자 이러면 되는데 사람이 너무 굳으니까 사랑도 안 돼. 연애도 안 돼. 그래가지고 네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부모 잘 만나가지고 음대 와서 연애할 그런 상황이 아니야. 알겠니? 난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유학 가야 돼. 그러니까 연애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딱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걔는 저를 4년 동안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그리고 소문났어요. 창욱이 오빠 또라이라고. 내가 지랑 사귀자는 것도 아니고. 근데 걔가 이제 억하심종으로 막 얘기를 했겠죠. 이제 성악가에다가 다. 나는 그렇게 얘기할 필요까지도 없는데 지금 돌아보면 여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할 여유도 없고 자연을 볼 여유도 없고 나는 오직 욕망이나 비전이나 내 목표 그리고 내가 없이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 불안함 막 이 온갖 감정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강연회를 젊은 분들이 오는 건 되게 저는 진짜 놀라워요. 20대 있어요? 여기 오늘 현장에? 지금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어, 정말. 우리 마이크 한 번만 줘보세요.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엄마랑 왔어요. 그럼 엄마가 오자고 한 거죠? 아니,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봐서 엄마 모시고 왔어요. 야. 20대인데? 네. 20? 네. 20살이요. 이제. 지저스. 오 마이 갓. 근데 그러면 강연을 전부터 봤던 거예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봤어요. 집에서도 소통이 잘 안 됐었고, 친구들 간의 소통도 잘 안 됐었고, 그래서 교수님 강연을 보다가 이제 이걸 공유하게 되고, 또 그걸로 또 엄마랑 소통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와, 근데 저는 20살 여성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가까이서 들어본 그럴 일이 거의 없잖아요. 오늘 처음 거의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투가 그 주현영 씨랑 그게 비슷한 게 있네요. 이렇게 소통이 안 돼가지고 내가 보다가 이제 받고 엄마하고 그분이 오늘 완전 영광이네요, 정말. 저는 우리 친구처럼 저의 20살, 저의 24, 5살 그때가 저는 좀 창피했던 것 같아요. 그런 좌충우들도 너무 창피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의 내가 아닌 것도 너무 내가 싫고 제가 그게 좀 나중에 강박적으로도 생기고 저는 옷을요 속옷만 빼고 다 수선해 입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사잖아요. 그러면 모든 옷을 다 수선하는 거예요. 이렇게 팔 길이, 발통. 그러면서 그게 또 이제 흔히 말하는 좀 완벽한 사람도 아닌데 완벽주의자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좀 완벽하려고 막 그걸 막 추구하는 인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야, 더 완벽하게 더 개발하고 발전하고 그쪽으로 가야지 막 이런 이상한 강박.
그래서 근데 거기다 또 해병대를 갖고 해병대는 또 칼 같은 질서가 있거든요. 그 목소리도 그래요. 자, 너희들은 개야. 그리고 뭐 이렇게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해병대는 전쟁터에서 총 맞아 죽을 때도 오하이어를 맞춰 죽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저분하게 죽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총 맞으면 딱딱 줄 맞춰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좀 그러긴 좀 어렵잖아요. 이제 전쟁이 났는데 이게 막 총 맞았는데 막 오하이어를 맞춰서 이렇게 딱 이게 전사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막 너무 그 시절에 강박을 받은 거예요. 맨날 맞으면서 막 옷 이렇게 주름 잡는 거, 뭐 워카 막 브러쉬로 해가지고 막 깔끔하게 하는 거, 막 여기에 막 흰 장갑으로 해가지고 막 먼지 나면 막고 막 이게 막 너무 저의 그 시절에 그 강박을 해병대가 키워줬어요. 네. 그래서 목소리도 뭐 이러고 다니지도 않았어요. 막 야 좋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아주머니 닭광 떨어졌네요. 그러면 도전 정신 택시 타가지고 막 돈이 없으니까 아저씨 제가 성악 전공하는데요. 노래 불러서 감동받으시면 택시비 깎아주시겠습니까? 아저씨가 또라이가 같았구만. 한국 노래를 할까요? 이태리 노래를 할까요? 아저씨. 그 말투도 그렇고 이제 옷 입고 다니는 것도 딱 이렇고 모든 생각이 딱 이런 그게 내 삶을 세우는 거야. 어쩌면 아버지 세대들이 했던 약간 비슷한 스타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때의 저를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지금의 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차를 살 때도 싼 차를 사도 내가 원하는 대로 수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떤 썩다리 차를 샀어요. 450만 원이. SUV인데 한 30년 된. 근데 이제 여기에 차에다가 옆에 청주 천사 봉사단이라고 스티커를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그 스티커를 뗀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외로 거기 안에만 자외선을 안 받아가지고 그게 아예 남아버렸어요. 천사 봉사단이 차에. 이게 웬일이야 정말. 근데 예전 같으면 저거 도색 저 다시 하자 뭐 전체. 차값 450만 원인데 도색 300만 원, 400만 원 들여서 하는 거예요. 실내도 복원해. 뭐 이렇게 여기도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제 인생에 놀라운 일이 펼쳐진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형 이거 이번에도 쫙 할 거지? 그랬더니 아니 이번에는 그냥 탈라고. 왜? 아니 뭔가 만만해서 편안해. 얘는 좀 비 맞아도 되고 얘는 좀 이렇게 녹슬어도 괜찮고 그리고 저거 그냥 알루미늄 테이프로 붙이려고 이렇게 그냥.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뭐라고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뒤질 때가 됐거나 뒤지기 전에나 아니면 뒤질 일을 겪고 나면 그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약간 그 생각이 들 만큼 그러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만하냐? 옛날에는 누군가가 나를 만만하게 대하면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강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하잖아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그리고 최근에 알았어요. 그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서 화가 난 게 아니라는 걸.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여기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그래 좀 만만하면 어떠냐?
그래, 좀 만만한 게 좋다. 마음 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옷도 전에는 티셔츠도 수선해서 딱 제 몸에 맞춰서 입었는데, 근데 이제는 좀 살도 좀 쪘거든요, 사실. 그때는 67kg였고 지금 78kg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옷도 좀 쌍엑스라지 티셔츠도 있고, 그리고 그 차를 보면서 그냥 이렇게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굴러가는 거에 심각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만만하게 타고 다니면서 나도 이렇게 조금은 만만한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서 처음으로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 20대에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실력 있고 돈 많이 있는 내 동기들을 보면서 불안하고 열등감이 느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의 나를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요즘 저한테 누구 만나보고 싶냐 그러면 아직은 전 돌아가신 아버지도 아니고 뭐 총각 때 결혼하고 싶었던 여자도 아니고 20대의 그 김창옥을 한번 만나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는 인생 뭐 어떻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너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 거야 창옥아 그녀는 뭐 조심해 뭐 그녀는 꼭 만나 놓치지 마 너 걔 놓치면 후회한다 뭐 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컨설팅을 그냥 그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20대에 군복 입고 다니던 저를. 그리고는 뭘 하고 싶냐면 밥을 좀 사주고 싶어요. 그리고 밥 먹으면서 너 인생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 친구가 밥 먹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를 보는 저를 찍고 싶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친구를 보는 저를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드디어 미쳐가나? 되게 복잡하게 미쳐가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게 무슨 심리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 친구를 보고 싶고 그 친구를 보는 저를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심리인지 알겠더라니까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친구를 보고 싶은 건 그때의 20대에 군복 입고 다니고 뭐가 막 복잡하고 얽히고 설켜 있고 사랑할 여유도 없고 미래가 불안하고 애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와보니 더 큰 산들이 있고 나는 얘네들보다 한참 떨어져 있고 자존심은 세고 지기는 싫고 걱정은 많고 그랬던 나의 20대를 내가 보고 싶더라고요. 처음 애정이 생긴 거예요. 그 어떤 컨설팅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그 어떤 컨설팅이나 조언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 나를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나를 보는 내 표정을 내가 보고 싶은 거는 나의 20대 때도 나를 수용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변한 나의 50대를 내가 또 수용하고 보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전 되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 내가 전에는 너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해. 이게 부모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부모가 정말 전 세계에 없는 이상한 문구가 있는데 너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 부모님들은 왜 눈에 그 눈구녕에 왜 흙을 넣냐고요. 그리고 뭐 옛날에는 뭐 요즘에는 안 그러지만 너 시집 가면 너 그 집 귀신이야? 이 집에 발들 들일 생각하지 마. 죽어도 그 집에서 죽어.
그리고 우리는 부모가 자식에게 뭐라고 하냐면 잘못하잖아요. 뭐를 파라고요? 호적을 파거나 그 말들은 다 뭐예요? 죽음과 죽음에 준하는 결별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내가 사랑하고 내 가족이고 내 자식 새끼인데 내가 정해놓은 그 룰을 벗어나면 너하고 나는 영원한 결별이야. 심지어는 죽음 이후에도 돌아오지 마라고 말하는 거죠. 그 소리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나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20대 때는 방황을 많이 해서 마음에 안 들고, 나의 30대 때는 뭐가 그래서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게 명확하고 거대할수록 내가 수용할 수 없는 내 모습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너무 고맙게 무슨 이유가 그렇게 돼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조금은 만만해지고 싶은 마음이 든 게 고맙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되면 어떠니? 테이프로 붙이고 이것도 맛이다. 녹 좀 나면 어때? 유리에 빵 이거 좀 튀면 어때? 돌가루. 안전에 크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만만하게 어느 정도는 가자. 이게 더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고 보니 예전 옷들이 너무 다 타이트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좀 넉넉한 옷을 사고 싶다. 좀 만만한 옷으로 좀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언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처럼 너무 타이트하게 인생을 사셨다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환경에서 살았다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그렇게 타이트하게 몰아붙인다면, 사회심리학에선 이렇게 계속 자기를 타이트하게 숨을 주지 않고 몰아세우는 것을 조진다라고 해요. 너무 본인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몰아세우지 말고 20%는 도망갈 구멍도 좀 주고 만만한 구속도 좀 우리의 때가 되면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에 부끄러웠던 모습이나 창피했던 모습이나 불온전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결혼하고 사는 걸 보면서 결혼 얼른 하고 싶다. 빨리 하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는 보고. 근데 문제는 아빠가 갑자기 가셔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없는 건지 늦추는 건지. 아,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너무너무 사이가 좋고 난 아빠가 좋고 우리 집안의 느낌이 좋은데 뭔가 준비를 해도 힘든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시술 받다가 아, 심장 쪽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게 엄청 그럴 수 있죠. 제가 아빠라면 제 딸에게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영원하지 않아서 더 소중한 거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산 것처럼, 아빠가 너한테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아이 낳아라. 그리고 아빠 그렇게 기억해줘서 고맙다는 얘기 꼭 할 것 같아요.